안녕하십니까. 노은백 정형외과 원장 백상훈입니다. 오늘은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가지고 또 주제를 정하게 됐는데요. 저희 병원에 오신 60대 남자분이신데 풍채도 좋고 운동도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제 무릎이 아파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구독자분들께서도 뭔가 걷기 운동이나 무릎 운동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TV를 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TV나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근력을 기르면 관절염을 예방하거나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문하신 그 환자분께서도 나는 운동을 통해서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믿고 열심히 운동을 하셨습니다. 다리를 쫄뚝거리는 정도가 되는데도 나는 관절염을 예방할 거야. 나는 관절염을 치료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하시다가 결국 너무 많이 아프셔가지고 저한테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환자분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환자분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또는 환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뭔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60대 남자분이시고 여기가 오른쪽 무릎의 안쪽, 여기가 왼쪽 무릎의 안쪽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무릎보다는 왼쪽 무릎의 연골이 상대적으로 많이 손상되어 있는 3단계 관절염 환자입니다. 이미 관절염이 와 계신 거죠. 근데 환자분은 자기 무릎 상태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열심히 걷기 운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잘못된 부분이 뭘까? 뭐가 잘못됐을까? 그래서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그분 초음파를 보면 이렇게 대퇴골이 보이고 있고 여기가 근육이 있습니다. 근육층. 그리고 이 안이 이제 관절 안이 되는데요. 이 안에 이 검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물이죠. 관절액이 증가되어 있고 조직이 부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겨울에 다들 캠핑 가시죠? 예. 저는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캠핑은 못 가지만 이제 이 그림으로 캠핑에 그런 걸 달래려고 준비한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걷기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걸으면 근력이 생길 것이다, 걸으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릎 사진인데요. 옆에서 본 무릎 사진입니다. 대퇴골이 있고 앞쪽에 근육이 있고 그리고 이 안에는 관절과 연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기를 하게 되면 사실 근육도 쓰지만은 관절과 연골도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걷는 운동이 연골은 쓰지 않고 근육만 발달시키는 운동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처럼 근육과 관절을 사용하는 걷기 운동을 하게 되면 이 관절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관절이 불타오르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염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걷는 운동이 우리가 근육을 사용한다, 그리고 연골도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근육과 연골에 어떤 자극이 갈 수 있다는 걸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근육이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자극을 받아야 성장할 수 있는 구조죠. 하지만 연골은 손상을 받게 되면은 회복하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걷는 운동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근력을 만들지 못하고 연골의 손상만을 유발한다고 하면 사실은 관절염 예방에 있어가지고 이 걷기 운동의 가치는 그렇게까지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근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의 성장은 근육의 손상과 회복의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헬스 하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근육이 파괴가 되고 손상이 된 다음에 그 재생하는 능력을 통해서 그 재생된 근육이 두꺼워지고 그리고 커지는 효과를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걷기를 통해서 근육이 손상될 정도의 걷기량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다음날 다리에 근육이 알이 배겨서 다리가 너무 아파 할 정도로 많이 걸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걷지 않습니다. 걸을 수도 없고요. 그렇게 걷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걸 기억해 보면 연골도 그만큼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사실은 연골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 때문에 연골이 붓고 아프게 되죠. 그래서 관절염 환자가 근육이 생성될 만큼 많이 걷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연골은
필수적으로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관절염 환자나 또는 무릎이 좋지 않은 환자들에게 있어가지고 걷기 운동은 그렇게 권할 만한 운동은 아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또 유명한 말이 있죠. 일과 운동은 다르다. 예, 맞습니다. 일과 운동은 다르죠. 예를 들어 우리 식당에서 서빙을 보시는 분이 12시간 동안 서 있는다고 하면 12시간 동안 근육 운동을 한 거죠. 그러면 12시간 동안 근육 운동을 하면 그 환자분의 허벅지 근육은 아마도 엄청 커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때 사용하는 근육은 근육의 성장을 위해서 충분한 자극이 이루어지지 않는 정도만의 근육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육의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근육만 소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시간 서빙 보는 사람의 허벅지가 1시간 헬스하는 사람들의 허벅지보다 굵지 않은 거죠. 마찬가지로 12시간 걷는 사람보다는 1시간 동안 헬스하는 사람이 훨씬 더 허벅지 대퇴사두근의 발달이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대전제 근육을 발달시켜서 관절염을 막으려고 한다면은 사실은 걷기 운동이 아니고 근육이 성장하는 운동, 대퇴사두근이 성장하는 운동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침에 오셨던 환자분은 대퇴사두근이 성장하는 운동을 하기보다는 근육보다 연골을 더 많이 쓰는 걷기 운동을 택하신 거죠. 그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연골에 염증이 생기고 관절이 붓고 물이 차고, 그래서 오히려 더 예전보다 일상생활에 장애를 받고 더 많이 못 걷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환자는 삶의 질이 떨어지고 운동을 더 못하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BWA라는 검사입니다. 환자의 근육량을 평가하는 검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근육의 평가가 있습니다. 7.0 이하인 경우에는 남자에 있어가지고는 근감소증, 여자인 경우에는 5.2 이하인 경우에 근감소증으로 진단을 하고요. 그리고 다리의 각각의 근육량을 현재 체중과 표준 체중을 기준으로 분석을 합니다. 하지의 근육량이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근육 운동이 필요한 상태지만 모든 관절염 환자가 근육 운동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걷기 운동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는 전제에 걷기 운동을 하면 근육이 발달하고 근육이 발달하면 관절염을 막을 수 있다. 요 이야기에서 사실은 근육 발달은 걷기 운동에서 많지 않고, 그리고 걷기 운동을 통해서 연골의 손상이 더 초래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운동을 안 하니만 못하게 관절염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환자분이 어떤 운동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운동을 선택해야 되는지는 사실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한 거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동을 시작했을 때 통증이 생기게 되면 꼭 내 무릎의 엑스레이 상태나 초음파를 통해서 무릎의 상태를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운동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 운동을 할 것인지, 유산소 운동을 할 것인지, 자전거를 탈 것인지, 등산을 할 것인지, 스쿼트를 할 것인지, 레그 프레스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운동해 드린 시간만큼 얻어갈 수 있는 거지,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병원 신세를 진다든지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일상생활에 장애를 받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안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나는 근력 운동을 통해서 관절염을 막을 수 있다고 믿고 열심히 운동을 하셨지만 결국 가지고 있던 관절염이 악화가 돼서 병원을 찾게 되는 친구 또는 가족 또는 본인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컨텐츠를 만들게 됐습니다. 다음 컨텐츠는 저희가 시간이 되면 이 대퇴사두근의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으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 역시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이 이제 태어난 지 5일 됐는데요. 다행히도 많은 구독자분들이 도와주셔서 지금 구독자 100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가 100명, 200명, 1000명 되면은 조그마한 이벤트도 준비해서 이 구독자분들과 꼭 한번 좋은 경험을 나누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